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가려움증 때문에 곤란한 경험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주먹을 쥐고 가까스로 가려움을 참는 분도 계시고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전신 건강 문제의 신호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밤에 심하게 가렵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역시 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밤에 더 가려운 증상,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인지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밤만 되면 피부가 심하게 가렵더라. 왜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피부가 심하게 가려우냐? 또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밤에 심하게 가려움냐? 낮에 심하게 가려우냐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밤에 심하게 가려운 것 중에서는 먹는 거에 의해서 밤에 심하게 가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식적열 또는 두복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녁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움직이기가 싫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바로 들어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고는 사람도 있어요. 졸려서. 그런 사람들은 밤에 보면 배를 이렇게 까고 자고 열이 나기 때문에 배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진액을 말리니까 밤에 피부가 심하게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밤에 심하게 가려운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혈에 의해서 밤에 심한 것은 어혈에 의해서 가려울 수가 있어요. 혈병이죠, 혈병. 혈. 어혈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필요치 않은 불순한 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 또는 타박,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 경우 또는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화를 냈다 풀었다 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어혈이 생깁니다. 그 어혈이 생기면 다양한 병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부 밤에 가려움입니다. 그럴 때는 어혈을 풀어줘야 밤에 피부가 가려운 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소장에 의한 열에 의해서도 밤에 심하게 가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심소장이라는 것은 혈과 연관된 피와 연관된 병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심소장의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을 받으면 어떠냐? 열을 받으면 피가 어때요? 불순한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혈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밤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혈뇨라고 그래서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자멸 현상이라고 해서
소변에 적혈구가 조금씩 섞여 나오는 경우. 이것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또는 소변을 오래 참거나, 또는 음주를 많이 하거나, 또는 너무 고량 후미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혈뇨나 잠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혈뇨나 잠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해 주면 바로 밤에 심하게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어조잡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신경성 소화불량인데 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대개 마른 체질, 얼굴도 갸름하게 생겼으면서 돌출된 사람, 또는 눈썹이 진한 사람, 입술이 두툼한 사람, 이러면서 털이 많고 푸른색을 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혈어조잡이 잘 나타나고, 혈어조잡이라는 것은 낮보다 밤에 위장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위경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밤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입술이 두툼하거나 얼굴이 갸름하면서 돌출됐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밤에 가렵다 그러면 혈어조잡증을 치료해주면 바로 피부 가려움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피부가 가려운데 밤에 심한 것은 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혈병입니다. 그래서 밤에 심한 가려움증의 한약적인 치료는 어혈을 없애주는 당귀수산이나 사물탕을 가미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도적산이나 신미도적산으로서 심소장의 열을 꺼줘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양열사물탕을 넣어서 혈어조잡을 치료해 줌으로써 밤에 가려움증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지발가락이 좋지 않을 때, 왼쪽 엄지발가락이 좋지 않을 때 밤에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가미사물탕, 또는 혈이 허해서 오는 경우에는 사물탕, 가미방을 써서 밤에 심한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에 심하게 가려운 경우 그 원인이 혈병이냐 음식에서 온 병이냐를 나눠서 치료해야 되는데, 음식에서 오는 경우에는 수장에 열이 있어요. 손바닥에 열이 난다고요. 손바닥에 열이 나면서 밤에 심하게 가려우면 이것은 식적에 의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밤에 심하게 가려운 경우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는 밤에 심하게 가렵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사실 밤에 가렵다가 낮에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사례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박사님, 피부가 밤에만 유독 심하게 가려운 환자가 있었나요? 네. 18살의 고등학생입니다. 밤에 너무 심하게 가려워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사람들한테 밤에 가렵다고 하니까 믿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도 밤에만 가려운 게 어딨냐 이러면서 잘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괴롭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병든 닭처럼 자꾸 존다고 했습니다. 또 밤에 너무 긁으니까 그 상처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 보았는데 잘 낫질 않아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했는데 이열탕과 가미통심음 그리고 적복용탕을 그 원인에 맞게끔 단계별로 투여했더니 밤의 가려움증이 차츰차츰 좋아져서 지금은 밤에 가렵지 않아서 잘 잔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얼굴이 웃는 상이면서 관골이 붉은 것이 특징이었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소장과 연관돼서 병이 올 수 있는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심소장은 바로 혈과 연관될 수 있고 혈과 연관된다는 것은 낮보다 밤에 피부병이나 모든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삼배간이라고 해서 눈동자에 흰자와 검은자가 있는데 검은 자보다 흰자가 많아서 흰자가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삼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체질들은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삼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또 관골이 붉고 잘 웃는 것으로 보아서 심장에서 소장, 심소장이 방광에 영향을 주어서 혈병과 관련된 밤에 피부 소양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열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학생은 전에 음낭 수정을 수술한 적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흠이 되는데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감히 통심음이라는 것을 다음으로 투여했습니다. 즉 흠을 보완해 주니 밤에 피부 가려움증이 더욱 좋아져서 이제는 거의 불편함이 없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밤에 가려운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증상이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못 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잦은 배앓이, 더부룩함, 눈 알레지, 그다음에 입이 짧아서 잘 안 먹는 현상, 또 운동하면 땀을 너무 많이 나는데 겨드랑이, 발, 엉덩이,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고 키가 잘 안 자라서 고민이라는 이러한 얘기도 했으며 생식기 끝이 많이 골맞섰는데 이것도 하나의 흠이 되는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 중이염도 앓았고 추위도 유난히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탄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을 앓고 있었던 이 학생,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음낭 수술한 것이 흠이고 음낭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심소장과 관련된 산증이라고 판단되어서 감히 통심음이라는 것을 한제 투여하여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렵지 않았고 머리에 땀도 덜 났고 비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비염 증상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다음에는 땀이 많은 체질이라 피부에 가려움증을 더 유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봉용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가려움증이 처음에 10이었다면 0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밤에 가려움증이 없어졌다고 너무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명치 아픈 것도 좋아지고 비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좋아졌으며 피부가 굉장히 가려운 것뿐만 아니라 거칠었었는데 피부가 매끈해지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병을 치료할 때는 한 가지 처방으로만 그 흠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으로서 병사를 몰아내서 어려운 병들, 복잡한 병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낮이 아니라 밤에 유독 가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항문 괄약근 무력증입니다. 항문 괄약근이라는 것은 항문을 오므리고 펴는 작용을 한 근육입니다. 주름이 져 있으면서 조절 능력이 있지요. 제가 선도를 할 때, 지산 선법을 할 때 항문 조이는 방법을 동시에 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괴겔 운동 또는 헤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항문이라는 것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항문의 힘이 없어지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실신했을 때 또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항문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문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24저루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항문을 조이는 힘 가지고 항문의 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항문 괄약근이 무력해졌어요. 항문의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방구가 나올 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나와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방구가 나와요. 또는 대변이 방구를 낄 때 대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방구를 낄 때 대변이 조금씩 나오거나 또는 물이 찬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병입니다. 사실 수술하기도 그렇고 정말로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항문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항문에서 조금 진액이 새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항문이 괄약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을 수 없다.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잖은 자리에 가서 내가 방구를 끼려고 그러지 않는데도 방구가 나와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m, 100m만 걸으면 대변이 나온대요.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온대요. 그거는 항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그래요.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치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문 괄약근이라는 것은 항문을 조이고 펴는, 오그리고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제대로 건강한 사람은 항문을 오므리면 손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항문이 오므리는 힘이 있어야 남자가 발기가 되는 겁니다. 항문에 힘이 없고 방구가 저절로 나오고 항문에서 뭐가 새면 바로 남자의 근본이 약해져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져 있어요. 항문 괄약근 무력증이라는 것은 항문의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서 방귀가 나와도 대변이 나오지 않고 대변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항문 괄약근의 무력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항문 괄약근 무력증은 첫째가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 부족입니다.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거죠. 원기라는 것은 배의 힘이에요. 배의 힘이 없으면 항문의 힘도 없었죠. 배의 힘이 좋은 사람은 항문의 힘도 좋아요. 배의 힘이 좋은 사람은 항문의 힘도 좋고 남자로서의 발기도 잘 됩니다. 대개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항문의 힘이 없습니다. 혈 부족, 혈이 이하는 혈에 해당됩니다. 혈이 부족해서 항문 괄약근 무력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화세, 밑에가 화력이 좋아야 되는데 화력이 꺼져가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면 항문 괄약근에 힘이 없어져서 무력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자주 보고 허리도 아프고 방구 끼면 진액이 나오거나 대변이 약간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정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신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신이 허약하다는 것은 하관이 쪽 빠진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문 괄약근 무력증에 동반되는 증상은 대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대변이 나오는 거예요. 실기, 방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위 앞에서 장모가 방구를 끼지 말아야 되는데 저절로 나온다. 얼굴이 펄개져. 만성 피로, 정력 감퇴. 이렇게 원기가 부족해서 항문에 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항문 괄약근 무력증에 동반되는 증상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방 치료는 보중 익기탕이라는 것으로 원기를 돋궈줘요. 아까 제가 항문이라는 것은 24조를 조절해 준다 이랬어요. 조금 있으면 입춘이 돼요. 이 절기, 24절기 이것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처방이 보중 익기탕이에요. 말하자면
계절의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는 거예요. 그게 항문의 힘을 하는 거예요. 이공산. 이거는 방구를 끼는데 대변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공산을 쓰면 좋아져요. 팔미완. 밑에 화력이 약해져서 음낭 밑이 축축하고 소변 자주 보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이럴 때 가암팔미완은 얼굴이 자꾸 검해져. 이마가 시커매져. 밤에 소변을 서너 번씩 봐. 이럴 때 가암팔미완 쓰면은 소화도 잘 되고 소변도 좋아지고 항문 괄약근 무력증도 좋아지고 난간전은 간기가 쇠했을 때 이와 같이 항문 괄약근이 무력할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문병이잖아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과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거예요. 항문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한다. 아침마다 항문 조이기를 한다. 개결 운동이죠. 항문 조일 때는 손을 이게 항문 조인 거예요. 항문 안 조인 거예요. 항문 조인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돼요. 요거 맞춰서 조이기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조였다 폈다 잘 안 돼요. 술을 과음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돼요. 술을 과음하면 항문 쪽으로 가장 먼저 병이 와요. 과음 후 성생활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운동 등으로 풀어준다. 스트레스가 항문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항문이 조금만 아프거나 불편해도 한방치료를 받아서 병이 커지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즉시 해결해 줘서 항문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항문 괄약근 무력증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 항문 괄약근 무력증입니다. 항문이 불편하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 참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항문이 불편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나요? 네. 항문병 때문에 내원했던 그런 70대 할머니입니다. 항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변이 줄줄 샌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70대라도 항문에서 대변이 샌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병입니다.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드님과 함께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침술 치료와 한약을 투여했는데 대변이 줄줄 새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변이 새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변이 속옷에 조금만 묻어도 냄새가 날 텐데 샌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방치료로 이렇게 치료되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고통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분이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 3, 4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 항문 괄약근이 무력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괄약근이 풀려 있고 괄약근에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주름이 없어졌고 탄력이 없어졌을까요? 바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항문이라는 것은 24조로와 연관되고 가장 큰 것은 원기와 연관됩니다. 원기가 좋아야 항문을 조이는 힘이 생기고 원기가 좋아야 24조로를 잘 이겨서 인체가 건강하게 자연 현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조금만 찬 것을 먹으면 배가 와글와글 소리가 나면서 설사를 한다고 했고 배를 따뜻하게 조금만 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좌측 무릎이 잘 안 굽혀지고 온몸이 잘 때 가렵고 따끔따끔해서 잠을 못 잔다고 했고 중이염으로 좌측귀가 잘 안 들리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 좀 나이가 지긋하십니다. 78세시거든요. 침술 치료를 하면 기운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운이 쇠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죠. 그러면 그럴 때 보약침이라는 걸 놓습니다. 말하자면 기운이 나고 원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늘어졌던 것을 오므려들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게 해주는 그러한 침법이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보약침인데요. 보법이라는 게 있고 침에는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든지 대장정격이라는 보법을 쓰면은 피곤도 풀리고 원기가 좋아지고 기운이 탈진된 것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뜸을 뜨면은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법이 있고 뜸법이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약을 쓰는 것이죠. 이분은 괄약근이 허해서 나타난다고 판단되어서 간정격이라는 보약침을 썼습니다. 이 침법은 항문에다 넣는 게 아니라 바로 팔다리에 놔서 항문 쪽으로 기운이 가게 해주는 그러한 침법입니다. 이분한테 간정격이라는 침 치료를 해 주니까 사실은 기운이 빠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기운이 나고 항문에 힘이 가는 듯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침술 치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설사를 하는 양상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는데 삐질삐질 이렇게 설사가 나면서 괄약근이 약한 경우에는 간정격을 써야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또 장명설사라고 해서 배에서 꾸럭꾸럭 소리가 나면서 변이 묽은 경우에는 또 항문이 열려 대변이 줄줄 흐르거나 따뜻하게 하면 배가 덜 아픈 경우는 대장정격이나 간정격 또 물이나 회 등 생냉물, 생냉물이죠. 차고 냉한 거 이런 것들을 먹고 설사나는 경우에는 대장정격 또는 간정격이라는 이론에 따라서 간정격을 우선적으로 선방하여 치료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간정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간장의 기운을 돋궈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즉, 간은 근육과 연관되는 것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근육이 무력할 경우 또는 간 기능이 허약할 경우 활력을 불어넣는 침법입니다. 항문 괄약근도 근육이므로 근육이 무력한 것을 활력을 불어넣는 간정격을 쓰니까 좋아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간정격이라는 침법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팔에 2곳, 다리에 2곳 합해서 4개의 혈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침과 함께 혹시 한약도 쓰셨나요? 네, 한약도 투여했습니다. 이 환자는 78세라는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몸을 보호해서 좀 더 빠른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한약도 같이 투여했는데요. 대변이 줄줄 샌다는 것은 위기가 손상된다. 즉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를 돋구는 그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공산이라는 명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은 바로 항문에 힘을 주어서 대변이 조절되도록 하고 방구를 끼면 항문 조절이 잘 안 돼서 대변이 셀 경우에 아주 명약인데 이 약을 투여했더니 너무 좋은 효과가 있었고 동시에 간정격이라는 침 치료를 같이 해주니까 괄약근에 주름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었는데 주름이 조금씩 생겨난다고 하면서 전에 갔던 다른 병원에서 이상하다. 그것이 다시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주름이 조금씩 생겼느냐 하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그런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산과 간정격이라는 침법이 이분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에서 허윤미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저는 발이 너무 퉁퉁 부어올라서 걱정이 많은데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다 보면 퇴근할 때쯤 발이 퉁퉁 부어올라요. 발목은 양말 자국으로 쏙 들어가고 신발도 꽉 낄 정도입니다. 잘 때 발을 올리고 자면서 버텨왔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얼굴도 푸석해지고 체중도 갈수록 늘어나고 말이죠. 검진도 받았는데 건강에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니 원장님께 상의를 드려봅니다. 네, 직장인 여성의 고민입니다. 다리 부종에 대한 질문글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부종과 부기를 구별할 줄 잘 몰라요. 부종이라면 큰 병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종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거는 방광이나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병인데 제가 들어보면 이 정도 병은 부기병입니다. 부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가 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되냐면 기가 부족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또는 기가 울체돼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코가 큰 여성이 그렇고요. 대개 입술이 두툼하면서 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면 부었다가 자고 나면 조금 낫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종이 아니라 부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순환을 잘 시켜주면 되는데요. 기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기를 보강해주는 인삼차, 홍삼차 같은 거에다가 꿀을 타서 기를 보충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꿀을 타는 이유는 인삼의 너무 독한 독성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삼차, 홍삼차에 거기다가 꿀을 좀 타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가 순환이 되고, 기가 순환이 되면 혈도 같이 순환이 돼서 붓는 현상, 또 붓고 이것이 살이 되는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종이라면 이것은 눈 밑에 와잠이 같이 붓는 게 특징입니다. 이럴 때 여성의 경우 하체로 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이 얼굴 쪽으로 붓는 병은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하체로 붓는 경우는 큰 병입니다. 잘 안 낫습니다. 난치라고 해서. 그래서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잘 안 될 때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먹고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어서 완전히 먹은 것을 태우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진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앉거나 들어 누워서 나타나는 부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살집이 없는 사람보다도 조그만 모하면 살이 찌는 이런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또 한습이라고 해서 머리의 병은 풍열병, 가슴의 병은 담열병, 허리 이하 다리병은 한습에 의한 병인데 한습이라는 것은 차고 습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정확하게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은 평소에 섭생법은 밥 먹고 반드시 걸으라는 거. 밥 먹고 그다음에 조반석죽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은 것보다 그것을 다 태울 수 있는 만큼의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어주라는 것이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허윤미님, 식후에 많이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밤에 심하게 가렵다. 그리고 항문 괄약근 무력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